안녕하세요. 권 작가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직장인의 고민이자 희망인 퇴사에 대한 저의 생각과 프리랜서 혹은 창업을 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한마디로 회사 안에서 일할지 밖에서 일할지 고민이 된다면 이 영상을 보시길 권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회사의 장점 중에 제일은 월급입니다. 직장인은 일을 얼마나 했던 정해진 월급이 내 통장에 들어옵니다. 이 점을 역이용하여 월급 루팡을 시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슬렁슬렁 일해도 같은 돈이 들어오니까 얼핏 보면 영리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현재에 충실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결국은 시간 낭비라고 봅니다. 아무튼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하는 월급은 안정된 생활과 인생 계획에 보탬이 됩니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삶에 대한 욕망의 정점이 공무원입니다. 별일 없으면 정년까지 보장되고 짜여진 트랙을 완주하면 노후도 보장되는 삶이라서 큰 연봉이 아니더라도 인기 있는 일자리가 되었잖아요. 그만큼 안정에 대한 욕구는 강력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가 일정한 봉급을 받는 방식으로 삶을 꾸려나갑니다. 단점은 그 안정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자유를 조직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적인 논리로 회사원은 아주 거칠게 말하면 내 시간을 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소득이 많아지면 역설적으로 돈을 쓸 시간이 없는 사례가 많습니다. 회사를 다닌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요금제에 가입한 것과 같습니다. 저렴한 요금이라 부담이 없지만 활동에 제약이 있어서 마음껏 세상의 불확실함과 행운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 체질인 사람이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회사의 임원진은 설명이 안 되니까요. 일을 잘한다고 모두가 CEO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조직 안에서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팀장 이상의 직책을 맡게 되면 관리직이 됩니다. 관리직이란 실무를 하는 사원들을 독려하고 프로젝트에 적절하게 배치하는 일입니다. 대리급까지는 본인의 일만 잘해도 중간은 같다면 팀장 이상은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리더십을 가지려면 인간관계 자체를 좋아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나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팀으로 같이 일하는 것이 훨씬 보람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 관계 안에서 본인의 위치가 점점 단단해지는 과정이 계속되면 승진하는 거죠. 이런 유형은 조직 내에서 성취도와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최대한 조직에 에너지를 쏟으면 최선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모범생 같은 루트라서 별달리 고민도 없어요. 그러나 탁월하지 않은 직원인 경우가 고민이 되겠죠? 내가 중간 정도 되는 직원이라고 메타인지가 되었다면 그때에는 아주 냉정히 본인을 평가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람들과 일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지요. 만약 아니라면 혼자 일하는 자유를 얻는 대신에 사장과 다른 부서가 해주었던 잡다한 일을 감수할 수 있는지를요. 여기서 사장이 하는 잡다한 일은 사실 엄청 중요한 일이죠. 영업과 수금입니다. 곰곰이 진단해 보았을 때 조직 안의 안정보다는 일 자체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 타입이면 프리랜서가 더 만족도가 높을 것입니다. 다만 그 결정에 따르는 리스크는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 리스크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프리랜서란 1인 기업,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에 따라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르게 부르지만 사실 다 같은 입장이에요. 작은 규모지만 나름 회사처럼 계약서도 쓰고 수금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최소 3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업하는 역할, 계약하는 역할, 작업하는 역할입니다. 일을 받기 위해 홍보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영업에 포함되겠죠?
이렇게 1인 다역을 하다 보니 프리랜서는 무조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이 없을 때에도 홍보하고 기존의 작업물을 정리하는 등의 물밑 작업을 해야 일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라밸은 없습니다. 워라밸 원하시면 직장을 출근하시면서 도모하시거나 이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사업자는 주말이 없는 대신 평일도 본인이 스케줄을 조정한다면 시간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일은 직장인보다 많이 하는 편이지만 시간 운용에 자율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일을 많이 하면 소득도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과로를 즐겁게 견디게 됩니다. 그렇게 자발적 워커홀릭이 되어버리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욕심 때문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일을 거절하기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적성에 맞는 사람의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자유란 항상 책임이 따르지요. 그래서 자유의 그림자인 책임감도 같이 챙겨서 프리랜서 도전을 하시길 권합니다. 본인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납품한다는 것은 실제 법적인 책임도 지어지는 무거운 일입니다. 저는 항상 계약서를 정독하고 날인을 하는데 매번 소름이 돋습니다. 금전적 대가를 받는 대신 제가 짊어지는 책임이 새삼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그 압박감은 큰데 조금씩 큰 건을 맡다 보니 담력도 커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금은 매번 예민해지는 일입니다. 클라이언트가 고지해준 날짜에 입금이 안 되어 있으면 연락하는 일은 언제나 마음이 괴롭거든요. 하지만 다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고 비교적 매끄럽게 대부분의 일이 진행되었기에 저도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근심거리가 많아도 내 시간표를 내가 짠다는 자유 때문에 만족한다면 당신은 프리랜서로 성공할 체질입니다. 독특한 생활 습관이 있는데 일은 기깔나게 잘한다면 프리랜서가 딱이겠죠? 저 역시 잠꾸러기로서 제가 원할 때 일하고 잔다는 것만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회사를 다닐까 프리랜서를 할까 고민해 봤는데요. 그 고민이 무색하게 퇴사도 프리랜서도 결국 대부분의 노동소득자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운이 좋다면 어느 한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산을 통한 투자소득자가 될 수도 있지만 100세 시대에 노동은 꽤나 오래 해야 할 테니까요. 회사에 고용되어 사회 경험을 쌓다가 은퇴나 중년 이후에 프리랜서 전환 혹은 창업을 하여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70대까지 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하기도 한데 다르게 보면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니까 희망적이에요. 녹슬지 않게 자기 개발을 한다면 범접할 수 없는 베테랑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 작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이 긴 호흡의 직업관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 면에서 나이 먹는 게 즐겁답니다. 다만 계속 즐거우려면 끊임없는 공부와 자기개발,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이유기도 하고요. 저의 생각에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